그러면 시험을 그만두고는 어떤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국비 지원 과정을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기획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 기획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광고회사의 기획자로도 취직을 했다가요. 근데 거긴 진짜 새벽 막 2, 3시까지 야근을 하고 이런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야근 수당도 없고. 그래서 3개월 하고 다시 그만두고, 역시 전문성이 있어야지 뭔가 워라밸도 지켜지고 하는구나 해서 다시 전에 배웠던 걸 살려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험을 그만두고 그냥 제가 가진 거라고는 스펙이라고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패션 비즈니스 마케팅 학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패션 회사의 마케팅 직무로 막 다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딱히 뛰어난 스펙도 없으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서류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나 마케터가 하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마케터라는 게 뭔가를 해서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가 남아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없거든요. 뭐 자격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가 데이터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는 이제 IT 업계에서 일하는 언니인데,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마케터면 너만의 전문성이 키워질 거야 라고 얘기해서, 맞아, 나만의 강점, 뒤늦게 취업을 하려면 저만의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을 알아봤더니, 제가 했던 공무원 쪽 공부가 굉장히 모호하고 막연하거든요. 막 역사나 이런 정치 체제 이런 걸 배우는데 어떻게 현업에서 쓰지 이런 건데, 데이터 분석 공부는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겠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는 공부니까 그 적성에도 맞을 것 같고, 또 업계 전망도 굉장히 좋다고 그때는 막 기사도 많이 나던 때여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쪽을 알아보고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는 국비 지원 과정을 들었는데, 해외에 있는 큰 기업들은 다 데이터 분석 직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쪽 일을 할 사람들은 엄청 많이 필요한데 관련 전공도 구체적으로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국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마침 비슷한 과정을 했던 친구가 있어서 어디가 괜찮냐라고 물어봐서 국비 지원 수업을 6개월 동안 들었고, 하면서도 제가 좀 남들보다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서 그 과정을 들으면서도 막 지원서를 넣고, 이제 데이터에 관련해서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공모전에 나갔어요. 공모전에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3등을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나갔는데. 근데 그게 웃긴 게 8팀이 참가했는데 한 팀 빼고 다 상을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력서에 쓸 한 줄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강사님께 여쭤봐서 혹시 뭐 다른 취업하신 분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냐 해서 드라마 제작사랑 협업해서 또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러니까 내가 전공자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젝트 이력이 있으니까 취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혼자서 코딩 공부도 하고 통계 공부도 기초적인 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 조급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면접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컴공이나 통계 쪽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유리한데 저는 그냥 서서문학과라고 그냥 문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아닌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방통대를 등록을 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학교 수업을 이제 사이버 강의로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공백을 메우려고 엄청 숨가쁘게 계속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취업 면접 과정에서 공백기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날 것 같고 결국엔 들킨다고 생각해서 보통은 공시 준비한 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럼 너가 뭔가 무능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스토리로 풀어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했던 공부는 굉장히 현실에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이론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게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배우게 됐다라는 식으로 네,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이제 공시를 한 2년 반 동안 준비한 것 자체가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소서나 면접에서 또 다른 어떤 어필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엄청 쉬지 않고 노력했어요.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 수상을 하는 성과도 나왔고 프로젝트를 따내는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성실함과 적극성을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비록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나 잘할 수 있다. 난 빨리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을 빽빽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그만둔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공기업 쪽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증권가 쪽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영어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업계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면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삽니다, 다. 취업 이후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현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는 스타트업 2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 주변의 기대치도 있고 저 또한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이름 있는 기업에 못 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심이 되게 센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막 좋은 기업 다니고 이럴 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급여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좀 처음 취업하고 그 2군데를 다닐 때 1년 동안은 나는 아직 안주할 수가 없어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자격증도 따고 방통대도 다니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꼭 시험을 끝냈다고 해서 그 뒤로 바로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1년이 있고 나서 2번째 회사에서 좀 안 좋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직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되게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못 해본 것들도 하고 못 보던 TV 드라마 이런 것들도 몰아보고 못 만나던 사람도 만나보고 네, 지금은 굉장히 사람답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더 만족스러우세요? 많은 면에서 아까 전에 말한 건강, 금전, 인간관계 이 3가지 문제가 취업하면 다 치유됩니다. 네, 이 3가지가 모두 다 해결이 됐고 또 항상 뭔가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퇴근하면은 끝. 저희 회사가 되게 워라밸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야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딱 칼퇴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워라밸이 지켜진다는 점과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런 점이 저는 사실 살짝은 불만이긴 해요. 저는 좀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퇴근하고 다른 글을 쓴다거나 이런 남는 에너지로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일이 지금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 재밌고 흥미롭지만 제 자아 실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가치 있는 일을 결국에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일단 이 업계에 가장 최고인 기업을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외국계 대기업이라던가 진짜로 최고를 찍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이거를 찍고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그만두고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대학원에 가서 상담 쪽 일을 40대 때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 가장 급했던 건 수험생활을 그만두고 급했던 건 사실 돈이에요. 뭔가 그게 큰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을 만날 때도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를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데 저는 그 시간이 없었잖아요.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저희 첫 번째 갈증을 해소했어야 됐어요. 지금도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남겠죠. 저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거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의 내공이 쌓이고 금전적인 기반도 마련되면 그런 공부를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신의 과정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공무원 시험이나 뭐 어떤 시험이든 실패하면 그 순간은 그게 내 인생의 결과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사건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남는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그 과정을 즐겼는가? 내가 얼마나 즐기는 순간들이 많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했는가가 저는 결국엔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장하고 배워가는 모든 과정이었다. 네, 지금의 어떤 결실을 내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거를 시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이거를 딱 놓쳐버리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정이고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험을 그만둘 거는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은 옷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이 그때그때 나의 가장 강한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게 돈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뭐 내 사명감일 수도 있고 그 니즈에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옷은 꼭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결이 비슷한 다른 일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의 가장 큰 니즈가 뭔가를 알아보는 거고 그 니즈가 알아차렸으면 이제 그거에 맞는 것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뭐 댓글도 남겨보고 글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구하고 찾고 들이는 거죠. 그걸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과정이 재밌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든 생각인데 사람의 그릇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약간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타고 싶다라는 열망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든. 그래서 열심히 내 그릇의 크기를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에 대한 공허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갖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뭐 불법적인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진짜 갖고 싶었는지는 가져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런 과정을 즐기고 그렇게 자유롭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